안녕하세요. 김정호의 경제TV. 오늘은 미국 이야기입니다. 미국 대선이 혼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은 자신이 차기 대통령 당선자라면서 앞으로 펼쳐나갈 정책들을 공표하기 시작했는데, 기존 트럼프 대통령도 자신이 승리했다면서 물러날 기색이 없습니다. 사기와 부정선거의 증거가 넘친다면서 여러 주들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정선거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현장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겠죠. 그럴 만한 데이터를 저는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것은 미국 사회를 덮치고 있는 분열의 조짐입니다. 내전의 조짐입니다. 미국인들이 서로 갈갈이 찢어져서 그 증오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서로 총을 들지는 않았지만 거의 내전 상태에 돌입한 듯한 느낌입니다. 오죽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에 국방장관을 교체를 하겠습니까? 또 바이든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지지자들을 재교육 캠프, 리에듀케이션 캠프에 수용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이 재교육 캠프란 삼천교육대 같은 겁니다. 저만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벨기에에 본부를 둔 크라이시스 그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이 미국의 위기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를 하면서 내전의 위험을 경고를 했습니다. 내전은 수단이나 소말리아, 이라크 이런 나라들에서나 해당되는 이야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크라이시스 그룹은 미국에서 내전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경고하고 나선 겁니다. 미국의 많은 관련자 및 전문가들과의 인터뷰에 기반한 연구 결과물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서는 내전 발발의 가능성의 이유로 11가지를 들고 있는데, 요약을 해보니까 이 3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트럼프 지지자와 바이든 지지자 사이에, 그리고 인종 간에 적대감이 심하게 고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 어느 쪽이 집권하는가에 따라서 패배한 쪽은 실생활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셋째, 선거 관련된 제도, 사법부, 이런 갈등 조정 기구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겁니다. 믿을 수 없다는 거죠. 자, 이 미국인들 사이의 분열과 적대감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인종 간, 계층 간 적대감. 트럼프의 중요한 지지층은 개신교도와 고졸 이하 저학력 백인들입니다. 에디슨 리서치가 11월 3일 대선 당일 미국 전역에서 15,590명을 출구 조사를 했는데요. 백인 투표자 중에서 트럼프 지지 58%, 바이든 지지 41%입니다. 반면에 흑인은 87%가 바이든을 찍었습니다. 트럼프를 찍은 흑인은 12%에 불과해요. 고졸 이하 백인은 67%가 트럼프를 찍었는데, 학사 이상 백인은 48%만이 트럼프를 찍었다고 답했습니다. 저학력 백인은 트럼프 지지자가 바이든 지지자의 2배나 됩니다. 종교별 성향을 보면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도는 트럼프 지지자가 60%, 바이든 지지자가 39%인데, 카톨릭 신자들의 경우에 트럼프 47, 바이든 52%로 바이든 지지율이 높습니다. 회교 같은 다른 종교를 가졌거나 종교가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바이든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중 누구를 지지하는가? 이것은 종교, 인종 갈등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 겁니다. 문제는 이 갈등이 생활에 직접적인 차질을 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죠. 샤이 트럼퍼, 즉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내놓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존재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샤이 트럼퍼는 주로 고학력 백인 트럼프 지지자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저학력 백인들은 동료들도 트럼프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이 사실을 감출 이유가 없죠. 그러나 고학력자들의 경우에 바이든 지지자가 많기 때문에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말을 하면 따돌림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큰 것이죠. 심지어 직장에서 해고될 위험도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케이토 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놀라운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여름 18세 이상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자,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다른 사람은 직장에서 쫓아내도 좋은가?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strong liberal, 강한 진보 성향 민주당 지지자들인 거죠.
이들 중에서 50%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50%가 직장에서 트럼프에게 정치 헌금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해고하는 데 찬성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 공화당 쪽은 어떨까요? strong conservative, 강한 보수 성향을 가졌다고 이제 답변을 한 사람은 36%가 바이든에 대한 정치자금 헌금자를 해고하는 데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자들, strong liberal들이 직장에서도 이 정치적인 태도에 따라서 직장 생활에서도 이익과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것이죠. 네. 자, 직장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까 정치적 견해가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위협도 당연히 느끼게 마련 아니겠어요? 민주당 지지 의사가 드러났을 경우에 불이익 위험을 느낀다, 이렇게 답한 사람은 23에서 25%입니다. 이것은 학력과 큰 관계를 가지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공화당 지지자들의 경우에 대졸 학력 이하에서는 26 내지 27%가 위협을 느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즉, 내가 공화당 지지자야 라고 말했을 경우에 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하는 게 26, 27% 수준인 거죠. 민주당 지지자들이 느끼는 위협보다 약간 높기는 합니다만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위협을 느끼는 비율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증가를 해요. 대졸 학력자는 40%, 대학원 이상 학력자는 무려 60%가 자신의 보수적 견해가 드러날 경우에 불이익을 당할 거다, 직장에서, 이런 걱정을 한다고 답변을 한 겁니다. 미국에서 좌우 간 대립, 트럼프 바이든 간 대립, 공화 민주당 간 대립, 이 싸움의 승패가 시민 각자의 삶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지경이 된 거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생결단으로 해가지고 어떻게든 이겨야 되는 그런 싸움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갈등이 있더라도 그래도 제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굳이 내전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겠죠. 하지만 미국은 그 단계를 상당히 벗어나 있는 듯해요. 패배한 측이 선거 과정을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어버린 것이죠. 트럼프 측이 여러 주 법원과 연방법원에다가 이 선거와 개표 과정에 대해서 제소를 해놓은 것,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부정선거, 이 선거 과정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제도에 대한 불신은 트럼프 측에 국한된 현상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법원이 트럼프 승리를 선언할 경우에 바이든 지지자들, BLM 운동을 이끄는 그 폭력 혁명가들을 가만히 있겠어요? 거리로 뛰쳐나올 가능성이 높죠.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가 멀지 않은 상황에서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임을 하고 대테러 작전 전문가인 크리스 밀러를 장관 대행에 앉힌 이유, 이것은 본인이 소송에 만약에 승리한다면 그 후에 벌어질 민주당 급진 세력의 폭동에 대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사실 미국 사회의 이 분열 상황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코네티컷 대학의 피터 털친 교수가 2010년 네이처지에 놀라운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에 100명 이상이 참가한 미국 내 시위 사태를 분석을 해서 Political Stress Index, 정치 스트레스 지수라고 하는 것을 개발을 했는데 이 논문에 발표를 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이 빨간색이 정치 스트레스 지수를 보여줍니다. 보시면 1840년부터 이 지수가 급격히 높아졌는데 결국 1861년에 남북전쟁이 터졌어요. 이 지수는 2000년부터 또다시 급격히 높아져 왔습니다. 털친 교수는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2020년 무렵에 다시 커다란 소요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2010년에 예측을 한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10년 후인 2020년 올해 실제로 그 예측은 현실이 돼서 나타난 거죠. 조지 플로이드 사태를 기폭제로 해가지고 미국 전역에서 대규모의 시위가 벌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털친 교수는 이 정치 스트레스가 시위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내전으로도 번질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BLM 시위와 대선 갈등이 겹친 요즘 정말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국은 세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기둥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이 내부적으로 흔들려서 글로벌 정치에서 영향력이 쇠퇴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미국이 빠진 공백은 중국이 메울 것이 분명합니다. 그 세상은 일당 독재와 개인 숭배가 횡행하는 세상, 일거수일투족을 CCTV로 감시당해야 하는 세상,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물론 이런 논의들은 모두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 뿐이어서 구체적 확률을 가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나마 그렇게 될 확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죠. 미국 국채 CDS 프리미엄, 또 국채 수익률입니다. 미국 정부가 흔들릴 정도로 혼란이 온다면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부도 확률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보험료 격인 CDS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도 높아지게 마련입니다. 국채 수익률도 따라서 높아지겠죠. 자, 그런데 이 그래프가 보여주고 있듯이 미국 국채 CDS 프리미엄은 4월 이후에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습니다. 11월 3일 대선 이후에도 계속 낮아져서 11월 16일 현재 14.6을 기록을 했습니다. 국채 수익률은 0.4% 수준인데 이거 역시 지난 1년 동안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투자자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지 않는다, 이것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수많은 보고서들, 논문들, 이들의 경고를 간과할 수만은 없습니다. 지난 200년 동안 미국은 세상에서 가장 복원력이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세계 제1차 대전, 2차 대전, 1930년대의 대공황, 1970년대의 오일 쇼크, 닷컴 버블, 이런 것들을 겪을 때마다 미국은 매우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잘 극복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러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이것을 극복을 하고 다시 자유세계의 수호자로 우뚝 서기를 바랍니다. 김정호의 경제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